장래 희망이 수의사는 아니었어요. 잡지나 뭐 책에 뱀이 나온다. 임상 수의사를 할 것인가 비임상 수의사를 할 것인가 올라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 수의사에 대한 목소리가 이상해. 목이 약간 잠겼어요. 최대한 고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조금 걸걸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촬영한 날인데 주제는 당연히 수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누를 이유가 수의사잖아요. 수의사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좁은 범위의 인식일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오늘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의사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직업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 장래 희망이 수의사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사에 대한 인식 자체도 수의대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별로 없었어요. 수의사를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수의대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기사님이 수의대? 수의대가 어디야? 그 좌회전 하셔가지고 쭉 들어가시면 약간 서늘해지는 그런 구석탱이에 있는 수의대 건물이 있다 라는 위치로 설명해줬는데 아니 수의대가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직업이에요 이러면은 동물병원 이렇게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라고 하면은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연관이 지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사실 수의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동물과 관련된 전반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진료와 치료에 있는 분야는 되게 그 부분의 일부일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의사는 더 가까운 곳에 이제 방방 곳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옆집 사람이 수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의사의 진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동물이라고 하면은 개,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고 소, 돼지, 말, 양, 닭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을 실제로 다루는 분들은 우리가 마주하기 힘들 수도 있죠. 가까이 있는 곳이 반려동물에 관한 진료를 보는 임상수의사가 있을 뿐이지 동물들 자체가 워낙 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임상수의사라고 부르는데요. 동물과 치료와 진단에 관련 없는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태양계, 우주, 갤럭시 이렇게 가잖아.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쫙 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진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임상 분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포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살아있지 않은 것들, 축산물을 다루는 일도 수의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동물성 음식들 같은 경우는 수의사의 검사를 거쳐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축검사관이라고 하고요. 실제 도축장에서 고기에 대한 등급을 판별하는 분들,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축산물은 폐기를 시켜야 되겠죠. 사람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이 또 수의사예요. 그리고 항구로 들어오는 동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 법정 가축 전염병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법정 가축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지면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들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검역하는 분들도 수의사분들이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동물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로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실제로 눈앞에 마주하지 않고 일하시는 수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고, 검역을 하시는 분들도 축산물 검역 같은 경우는 동물을 직접 마주하진 않죠. 동물을 마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진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의사지만. 실제로 동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충분히 동물을 무서워하더라도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동물을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혹은 동물을 진짜 사랑하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다만 강아지, 고양이만 좋아해요. 저는 뱀이나 이런 파충류를 사실 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잡지나 뭐 책에 뱀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못 넘겨요. 이렇게 손을 못 대. 그냥 이거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책을 접은 다음에 다시 펴. 그렇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뱀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요. 나는 손을 못 대겠던데? 그래서 나는 뱀 여기 얹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강아지, 고양이만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수의사니까 동물을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집에 가면 이제 뱀은 별로야.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수의사라는 진로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기도 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수의사라는 직업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하기 힘든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앞에 말했던 도축검사관 같은 경우도 동물을 인도적으로 도축을 하는 걸 감독하고 축산물을 검사하는 과정인데 그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 자체가. 그리고 임상수의사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게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들 자체가 해서는 안 될 말 같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감정들을 조금은 덜어내고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환자를 위해서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 일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임상수의사나 도축검사관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F인 사람들도 저 되게 F거든요. 저는 극 F여가지고 슬픈 영화를 보면은 감독이 울어! 하면 울어요. 울어! 하면 그냥 눈물 쭉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막 오열하고 그러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F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에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F였던 사람들도 일하다 보면은 효율을 따지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이 되게 방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T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수의사들은 F였던 사람들이 T여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하게 조금 지냈다고 생각했을 때쯤 한번 터집니다.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고 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봐왔던 환자를 잃었을 때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 전에 갑자기 막 눈물 나가지고 운 적도 있고 근데 대학원 생활하면서 많이 T가 됐죠. 거의 극 T가 됐다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조금 F기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릴 건데 수의사라고 하면은 사실 사전적인 정의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수의사 면허가 왜 필요하냐? 동물 진료업을 하려면 수의사 면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시험을 치르려면 수의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수의대에 가는 거. 수의대에 가려면 일단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다른 학교를 다니시다가 관련 학과에서 편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의대는 6년이거든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편입하신 분들은 본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정규 과정을 다 마치면 수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총 6년의 과정을 거치고 수의사 면허 시험을 보면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의대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수의사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진로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나는 임상 수의사를 할 것인가, 비임상 수의사를 할 것인가, 임상 수의사라면은 개를 할 것인가, 고양이 전문으로 할 것인가, 대동물을 할 것인가, 뭐 엿장수같이 올라. 어쨌든 이렇게 또 진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아요. 수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동물을 치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워라밸 같은 전문 직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의사라는 직업이 워라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나 임상수의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아픈 환자를 돌본다는 게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환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그걸 다 마치고 가야지 내 하루가 끝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편하게 못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원을 시킨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잘 지내는지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머리에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이라는 관념을 조금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워라밸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 일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만큼 보람이 되게 커요.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밥을 잘 먹기 시작하고, 누워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막 산책하고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내가 이래서 수의사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아이가 좋아졌을 때 보호자님이 건네는 작은 감사 인사? 이 정도면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사실 제가 수의사가 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수의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계속 되고 싶은 수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수의대에 들어와서 나는 임상수의사가 되고 싶다. 임상수의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내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에 또 가게 되고, 대학원에 가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소화기 관련된 진료를 할 때 내시경 검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미국에 가서 내시경을 또 배워오기도 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진 않았었는데 수의대에 막상 들어오고 나서는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을 점점 느끼면서 되고 싶은 수의사에 대한 상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다행이게도. 지금은 수의대 6년, 공중방위수의사 3년, 임상수의사 2년 반, 대학원 2년 이렇게 너무 오랜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수의사가 아닌 저를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내가 이 일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수의사를 안 했으면은 만화 그리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방송 작가? 뭐 이런 것들? 약간 하여튼 웃긴 거 재밌는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로가 되게 다양한 만큼 매력적인 포인트도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물을 좋아하든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든 매력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다채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 국한적으로 생각했던 수의사 상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그 점이 저로 인해서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앞으로도 수의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 다음 이어질 화들을 통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수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수의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